안녕하세요.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 플랫폼 프로젝트 렌트를 운영하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제가 맡은 세션의 주제는 비어있는 공간을 N개의 컨텐츠로 채우는 구독형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스몰 브랜드 빅스토리라는 이름 하에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걸 하나의 광고판처럼 사람들에게 써보겠다라는 하나의 가설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시작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은 그런 것 같아요. 컨텐츠, 사람 또는 브랜드, 이야기들을 비어있는 공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사실 프로젝트 렌트의 시작은 정말 단순합니다. 심지어 저희는 사무실을 강남에서 성수동으로 이사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기도 하는데요. 사실 강남은 정말 맛있는 커피집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주위에는 이렇게까지 맛있는 곳이 없고 좋은 재미있는 곳들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오기에는 강남이라는 곳이 높은 임대료와 트래픽은 많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공간에 좋은 컨텐츠나 또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오프라인 매거진이라는 컨셉으로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팝업 스토어 형태의 오프라인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다르게 한 가지 다른 점은 한 번에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스토리만을 온전하게 설명을 해주는 공간으로 꾸며보겠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요 근래는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많고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들 브랜드가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해요. 왜? 선택이 힘드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브랜드들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품이 됐건 정말 커피 한 잔이 됐건 커다란 물건이 됐건 자신의 브랜드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솔루션이 반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나만의 매장, 공간이라는 형태를 오프라인에서 구현해서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알리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 더 이상 매장을 소유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일종의 쉐어 팝업 스토어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한 문구 브랜드가 2주 동안에 팝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한 30여 분 동안 다닌 사람들만 해도 몇백 명이 넘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실제로 보게 되시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니는데 저 브랜드는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브랜드였어요. 실제 오프라인에는 매장이 없고요. 그렇지만 1년에 2번 시즌 때마다 오프라인에서 렌트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팝업이라는 형태로 고객들과 팬들을 만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저 때 아마 트래픽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6천 정도가 나왔을 거고 매출을 보통 2주 내내 한 200~300만 원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렌트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팝업 스토어라는 건 그동안은 대기업들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큰 비용 그리고 매장을 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오프라인이라는 건 항상 중요합니다. 왜?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은 결국은 고객이라는 부분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해결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우연히 잡지를 펼치듯이 길에서 우연히 좋은 컨텐츠나 브랜드나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주고 싶은 것이 사실 렌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잠시 드렸었죠. 좋은 매장은 많은데 왜 우리 주변에 멀리 있을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좋은 매장들이 좋은 곳에 오기에는. 강남에는 실제로 정말 맛있는 맛집들이 정말 파인다이닝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실제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에는 공실이 정말 많습니다. 저게 근데 요 근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한 3년 저희가 렌트를 준비한 건 4년, 5년 전이니까요. 그때부터도 이미 공실들은 정말 많았어요. 그게 꼭 계속 비어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와 임대 사이에 짧게는 2개월, 3개월씩이라도 비어있는 상황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한 공간에 좋은 사람들이 오면 어떨까? 근데 대부분 그러한 부분들은 깔세라는 형태로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길 가다 보면 폐업, 긴급 할인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짧게 계약할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저러한 형태로밖에 공급을 못하는 거고, 특히나 좋은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깔세란 형태로도 공급을 못해요. 돈이 아쉬우신 분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러한 분들을 저희의 타겟으로 잡았던 거죠. 그래서 도시의 빈 공간을 유휴자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곳에 사람들을 연결시켜 보겠다라는 게 렌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높은 임대료나 오프라인 매장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을 비어있는 공간에 연결을 시켜보자라는 방식으로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공간 또는 건물이라는 건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 그리고 만든 컨텐츠라는 건 소프트웨어죠. 실제 고객의 트래픽을 만들고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렌트는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의 투자는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만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공간을 즐길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벌써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반 전에 마침 아시는 클라이언트 분이 1층에 비어 있었어요. 거기가 공사 예정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 상태였고 비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이 약 4주 조금 안 된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죠. 놀리느니 뭐 하십니까? 어차피 카페로 쓰실 거면 저희가 이 공간을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물주 OK를 받고 준비하는데 한 3일에서 4일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짜리의 카페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22days였고요. 5일 동안 준비했네요, 실제로는. 건물주 고사인 하시고 저희가 갑자기 팀들 섭외하고 막 자재들 준비해서 5일 만에 뚱땅뚱땅 매장을 만들었어요. 가로수길에. 그리고 이건 실제로 만들던 상황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22일간의 팝업이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예 달력을 붙였어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뜯는 모습들까지 보여줬죠, 사람들한테. 여긴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커피 브랜드, 그 당시 좀 제가 좋아했던 아로바웃이라는 브랜드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책 브랜드 5km 북스라던가, 그 다음에 플로리스트랑도 콜라보를 했고, 그 다음에 포스터 브랜드라든가 빈티지 브랜드들까지 하나씩 각자의 팀들이 들어와서 조금씩 다른 시간에 다른 이벤트들을 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22일간 운영이 된 매장이고요. 거기서는 북토크도 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생각하기에 건물은 그냥 단순한 TV 같은 하드웨어일 뿐인 거고요.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실제 저희가 즐기는 TV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기 공간에서는 북토크도 했고, 마지막에는 다른 팀이 빠지고 나서 빈티지 소품샵이 들어와서 또 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즐기고, 그 다음에 독립출판서점, 사실 저 시대만 해도 독립출판서점은 저기 뭐 이태원, 해방촌 되게 산동네에 있거나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컨텐츠라는 걸 가로수길에 가져와 보고 싶었어요. 집에서 너무 멀어서.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5km 북스라는 브랜드는 심지어 부천에 있어서 부천 사람들조차도 저런 게 있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잘 몰랐어요. 근데 실제 5km 북스가 들어왔을 때는 예상보다 너무나 폭발적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책이 부족해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급하게 매일 책을 가지러 매장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그리고 저희가 22일 동안 저 공간에서 팝업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이건 파티를 하는 모습입니다. 피니시로. 그리고 나서는 딱 다음날 저 공간을 다시 다 비워줬어요. 왜? 이제는 공사를 하셔야 될 때가 됐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건물주와의 관계가 약간 좋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건물주를 설득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22일 동안 운영을 했고 약 방문 개수는 한 12,000여 명, 비지터는 아마 16,000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12,000이라는 숫자는 실제 카드 결제 숫자 자체가 한 5,000에서 6,0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22일 동안에 뭐 직간접적으로 본 사람은 더 많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신기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으로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활동이 됐어요. 그리고 건물주한테 얘기를 한 건, 자, 건물주분께서 이 공간에서 카페를 하실 거고, 저희는 그 누구보다 가장 정확한 예상 매출과 실질적인 고객 유동성, 하루에 어느 정도의 고객이 와요. 그리고 과연 이 로케이션은 영업시간을 어떻게 설정하실 건가에 대한 가장 완벽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앞으로 카페가 들어옵니다 라는 사전 홍보 역할까지 저희가 하겠다.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인데 본인이 할 비즈니스의 마케팅을 저희가 해드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업 기획의 가장 중요한, 사실 로케이션의 가장 정확한 트래픽 데이터와 매출 데이터는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프로토타이핑을 저희가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건물주를 설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저희는 건물주를 설득해서 했었던 첫 팝업 이후에 많은 건물주분들이 생각외로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불발이 됐어요. 왜? 막 해보자라고 얘기하다가 건물주한테 갑자기 누가 임대 문의가 들어오면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멈춰야 돼요. 잠깐만, 일단 기다려봐. 팀 섭외 다 끝나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직 저 때만 해도 그 공실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야 되는 위기감이 건물주분들이 심각하지는 않으셨어요. 지금처럼 심각하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일렀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작은 로드샵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했던 곳이 성수동이었고, 저희는 딱 6평짜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프로젝터를 24시간 켜놨어요. 왜? 작은 브랜드들이나 스토리들이 잘 알려지기 위한 광고판으로서 사람들이 즐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허들은 한 가지였어요. 자,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아무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획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기획 프로젝트가 그때 특히나 그 남북 정상회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평양 슈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불과 2주 정도 이렇게 해서 세터민, 탈북자분이 만드신 북한 과자들과 함께 북한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 슈퍼마켓을 오픈을 해보자라고 기획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굿즈, 과자들을 팔고 뭐 책이라던가 모든 핑크빛 데코레이션으로 북한에 대해서 그들도 똑같이 사람이고 즐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했어요. 사실 저 프로젝트 덕분에 렌트라는 공간은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외 방송국 ABC, BBC에도 기사가 나가고 방송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부터도 저희는 계속해서 기획 프로젝트를 합니다. 왜? 실제로 대기업이 아닌 이상 오프라인에서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토종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위로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무당분을 모셔와서 실제로 점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저기에서 신점을 예약해서 신점을 봐주고, 사람들은 부적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들을 적어서 친구에게 선물하게 해줬죠. 여기 실제 공간 모습이고요. 안에 점 보러 가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런 모습. 그래서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와서 점을 보셨어요. 너무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이제 작은 브랜드들이 저 공간에 와서 팝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문구 브랜드, 그 다음에 스토리지 북앤필름이라는 독립출판 서점, 그 다음에 레오로우라는 스테이 가구 브랜드가 와서 크리스마스 팝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린이라는 중앙일보의 지식 컨텐츠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라는 이유로 나와서 3주간 저기에서 계속해서 세션들과 강의들을 했어요. 이건 실제 주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앱선에서 팝업 스토어를 해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마침 한 1년 전이죠. 부산에 관련된 부산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놀러 가다가 이야기가 돼서 부산을 잘 모르는 외지인들이 왔을 때 알아야 될 부산의 이야기들만을 가지고 편집해서 렌트 부산 이름의 팝업 스토어를 남포동에 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실
부산 얘기하면 정말 맛있는 동네인데 불과 저도 부산을 좋아하기 얼마 전,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산 가면 회 먹어야지 정도밖에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그래서 알고 보니 부산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고 그런 게 의미 있습니다를 알려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렌트 부산을 했죠. 자, 저희는 사실 저 비어있는 공간을 처음에는 건물의 유휴자원들, 저희 주위에 정말 너무 많은 공간들이 비어있거든요. 그 공간들을 이용해서 해보고 싶었어요. 일종의 정말 노마드 같은 스토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스토어가 끝나면 또 이사 가서 다른 데서 새로운 스토어를 하고 또 이사 가고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띄워서 더 좋은 임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작했던 그 무렵엔 사실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저희는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좋은 브랜드나 좋은 컨텐츠들을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주고 그걸 통한 스케일업이나 세일즈업, 마케팅 밸류들을 키워주는 데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뿌듯했을 때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5km 북스의 예를 들었는데 5km 북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팝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약간 반신반의하고 오셨어요. 같이 그래 안 팔려도 즐기면 되지. 그런데 첫 팝업이 끝나고 나서 전체 온라인 매출이 갑자기 300%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매출이 90% 온라인 매출인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만큼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아까 봤었던 프렐류드라는 문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첫 팝업이 끝나고 매우 성공적으로 잘 끝나는데 5개월 뒤에 다시 저희에게 팝업을 하러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SNS 팔로워가 정확하게 200%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회사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브랜드들이 와서 저희와 함께 사실 작은 브랜드들은 마케팅 솔루션이라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브랜드들, 컨텐츠들은 더더욱 없고요. 그러한 분들이 저희 오프라인에서 본인의 컨텐츠를 온전하게 보여주고 저희도 반대로 그것 때문에 거리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렌트의 공간이 3개가 동시에 돈 적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3주 동안 트래픽이 25% 상승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의 거리는 스트리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트리트의 렌트의 점들을 계속해서 더 찍어나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매장들은 더 이상 지금의 매장은 판매를 위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왜? 구매라는 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활동이니까. 반대로 오프라인에서는 브랜드라는 걸 더 재밌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해줌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놀고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 것인가가 저희가 하는 고민입니다. 네, 이상 사실 원래 렌트에 대한 설명들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했었던 그냥 경험에 대한 설명들이긴 한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작은 브랜드들이라던가 재밌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